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입니다. 자, 오늘도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고 있는 이슈 핵펀치. 이 시간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또 멀리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저희 아시아투데이와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지금요, 지금 우리 그 세간에 많이 사람들의 그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일이 바로 한동훈 씨인데요. 자, 이 한동훈 씨가 이 문재인으로부터 뇌물 받은 게 없다라면, 뭔가 경제적인 이식을 얻은 게 없다라면, 문재인 씨가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간첩죄로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주제를 갖고 좀 오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요.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후배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후배였고, 평생을 형님 동생 김건희 여사에게는 형수님 관계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살리고 또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재인 씨를 지금 간첩죄, 여적죄로 한동훈 씨가 직접 고발하는 거예요. 자,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문재인은 김정은을 만날 당시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김정은에게 넘겼던 사실은 통일부에서조차 확인을 해 주었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추후에도 그 USB 안에선 3급 국가기밀이 담겨 있다라고 통일부가 발표를 하였으나, 그러나 공작 비밀 업무를 했던 제가 입수한 바에 따르면 훨씬 더 심한 국내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첫 번째, 중수로 원자력 발전에 관련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모든 자료가 망라되어 있었고, 두 번째,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를 통한 대북 경제 현금 지원 방책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들어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방산업체에 관련된 모든 자료, 즉 소스 코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뭐다? 패스워드, 비밀번호까지도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거기에 국내 금융권에도 접속할 수 있는 자료들, 또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기밀 등 많은 수 없는 자료들이 대항목 숫자만 하더라도 1700개가 넘는 어마어마한 국가기밀 자료들이 그 USB 안에 담겨 있었음을 북쪽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직접 입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겨버린 국가기밀이 담긴 USB에 대해서 법무장관 시절 결코 수사에 착수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는 예의됩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파상적인 공격을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신경을 못 썼다고 말할 수도 있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렇다라고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긴급 체포되어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석열이 키운 애제자, 그리고 친동생 같은 한동훈 국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사람으로 당연히 인간적인 도리를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법무장관 시절에는 민주당의 파상적인 공세를 맞받아치기 위해서 정신이 없어서 문재인이 북한에 넘긴 국가기밀이 담겼던 USB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국가기밀이 담긴 USB에 대해서 여적죄 혹은 간첩죄 등의 혐의로 문재인을 검찰, 경찰, 공수처에 고발하고 언론에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 사람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 간첩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국가 기밀이 담긴 USB에 대해서 여적죄 혹은 간첩죄 등으로 세 기관에 모두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검찰, 경찰, 공수처는 문재인을 또한 긴급 체포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현직 국가 원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려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전직 대통령 문재인의 확실한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고발장을 접수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검찰, 경찰, 공수처도 문재인을 긴급 체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검찰, 경찰, 공수처가 문재인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공수처 이 세 기관이 모두가 다 간첩 기관이며 내란 및 반란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혐의가 불분명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긴급 체포하려는 세 기관이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국가기밀이 담긴 USB를 주적의 수괴인 북한 괴뢰 집단의 수괴 김정은에게 넘긴 문재인을 긴급 체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 경찰, 공수처의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 어느 기관이 먼저 수사를 하든지 상관없이 세 군데 모두 문재인에 대한 간첩죄 고발장을 접수하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면 전 국민이 문재인이 북한 간첩인 것을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간첩 정당이자 이재명은 간첩 정당의 수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니 이들을 모두 체포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에게 넥타이도 선물하는 등 그렇게나 잘 대해주었다고 하는데 한동훈도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잘 대해준 김건희 여사를 봐서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문재인을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등 갖가지 혐의로 충분히 고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동훈이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입을 모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훈이 절대로 뒷돈을 받고 문재인의 간첩 행위를 무마해 줄 사람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였습니다. 이런 말이 과연 공연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에게는 한동훈이 대학교 까만 새까만 후배입니다. 어차피 한동훈이가 다녔던 그 서울대학교 입구를 가보면요, 기억 시옷 디귿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이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가 국립서울대학교인데 이 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계집, 술, 돈 이것의 대명사, 약자로 되어버렸고 아니면은 공산당의 기억 시옷 디귿으로 약자가 되어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하고 또 그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조차도 자조 섞인 말로 학교 이름이 아닌 공산당이다 아니면 계집, 술, 돈의 약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법대가 80년대 학원 자율화 추진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부터는 많이 뽑았어요. 서울법대를 350명 이상의 숫자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다 가다 보니까 성적이 모자란 애도 같고 조국도 아마 그런 식으로 서울법대를 가지 않았을까. 특히 82학년도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개판 50분 후가 되는 그런 엉망인 상태였기 때문에 조국 같은 아이들도 서울법대 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서울법대가 또 사법학과, 공법학과로 나눠집니다.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은 사법학과, 성적이 모자란 애들은 공법학과인데 한동훈이 그래도 공법학과를 나왔는데도 군대 가기 전에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서 군 법무관을 갔다 오게 됐죠. 그리고 특수부 검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 자, 그런 한동훈이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간첩죄, 이적죄, 여적죄 등 적절한 혐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검찰, 경찰 공수처에 접수한다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 될 겁니다. 아마도 1시간도 걸리지 않은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당장에 고발장 접수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에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수사할 것을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자기 친형 같은 윤석열 대통령을 살리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기자회견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한동훈이 법무장관 시절 2022년 7월 달입니다. 미국 뉴욕 검찰청 남부지청을 방문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과 관련된 브리핑을 받고 많은 자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이재명, 박원순, 그 다음에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회장 등 이런 사람들의 대북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범증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이 한국으로 돌아온 직후에 법무부에서는 공조수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까지 내었고 또 그런 열심히 수사를 하는 척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는 지난 2년 동안 이재명이 했던 이더리움 베이스의 암호화폐 대북 송금 관련한 수사가 전혀 단 한 발짝도 진척된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데 바로 그 뇌물이 나머지 자녀 암호화폐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암호화폐로 축적된 그 현금 자산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믿기 때문에 저 복현이보다도 1년 더 후배인 한동훈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는 저는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격이 파상적으로 너무 거세였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다지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의 각종 범죄에 대해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고 기자들 앞에 공개하며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곳에 접수시키는 것이 지금 국힘당 당대표로서 최소한의 해야 될 책임이다, 의무다라고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반헌법적 행위 그리고 이적 행위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오해 역시 풀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해서 검찰, 경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즉각적으로 수사하라고 기자회견만 하더라도 국민의 절반은 아마도 한동훈의 지지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과 한동훈, 이재명과 한동훈 사이에 검은 커넥션이 있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가짜 뉴스를 믿지 않고 그래도 한동훈이가 결백할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문재인으로부터 10원짜리 한 장도 안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동안에 한동훈이가 꽤나 청렴결백한 검사 생활을 했고 단지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화양 연가를 부를 만큼 본인의 최고의 검사 생활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재인으로부터 10원짜리 한 장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해서 여적죄라든가 간첩죄 혹은 이적죄 어떤 제목이 맞는지 적절하게 선택을 하고 한동훈이 직접 검찰, 경찰, 공수처에 고발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간첩죄로 체포가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첩 정당이 됩니다. 따라서 간첩 정당을 해산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내란죄 혐의를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구해내고 국민의힘당도 구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전국에 계시는 우리 애국 자유 시민, 국민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늘 하는 말 있죠. 국민의 눈높이. 이런 얘기 잘합니다. 그런데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그 국민의 눈높이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겠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 한동훈이 집에서 아침에 국민의힘 당사로 출근할 때, 그리고 국민의힘 당사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 우리 강남 무슨 폴리스인가 이런 데 살지 않아요? 자, 그럴 때 국민의힘 당사 혹은 한동훈이 집 앞에서 한동훈에게 문재인을 간첩죄로, 여적죄로, 이적죄로 검찰, 경찰, 공수처에 고발해 달라고 격려의 박수와 응원의 함성을 한동훈에게 질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에서 구해내고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구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이름 대신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 대표밖에 없다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서울법대 시절에도 천재는 아니었지만 꽤나 똑똑한 축에 속했고 검사 시절에도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과 설명에 따르면 조선 제1검으로 불렸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두 명의 대통령을 그 걸출한 실력으로 구속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을 간첩죄로 구속을 시킨다면 전직 3명의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그야말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에는 박영수 특검,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함께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기가 막힌 죄명을 신출귀몰하게 독창적으로 창안하여 만들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구속시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없는 죄명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였고 징역 30년을 구형한 것이 모자라서 1,800억 원의 벌금도 추징을 했었죠. 이와 같은 것들이 언론 기사에 이미 나오고 있었고 이미 활자로 박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USB를 넘긴 것은 온 세상의 시민들과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다 보았고 그 USB 속에는 3급 국가 기밀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통일부에 의해서 또 법원에 의해서 모두 밝혀졌기 때문에 문재인을 여적죄, 이적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니고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여반장입니다. 쉬운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킬 때처럼 태블릿 PC 증거물들을 조작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이재명 삼성 회장을 구속할 때처럼 19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올 일도 없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구속시킬 때처럼 47가지 혐의가 모두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자, 한동훈 씨, 필요하다면 선배인 내가 고발장을 대신 써드릴까요? 그러나 제가 고발하는 것보다 한동훈 대표가 고발하는 것이 언론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문기사를 고발장에 첨부해서 고발장과 함께
검찰, 경찰 공수처에 접수하고 언론사 기자들 불러서 기자회견하고 문재인을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수사하라고 언론 플레이만 하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용이한 일이 됩니다. 평소에 고소 고발하기를 좋아했고 또 언론 플레이 하기를 좋아하는 한동훈에게 전혀 부담이 될 것이 없는 아주 사소한 일이 되겠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본인은 국회의원도 아니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서성거리다가 이재명과 만나 악수까지 하는 사진이 대서특필된 바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언론에 공개되는 것, 언론 타는 것을 좋아하는 한동훈은 문재인을 간첩죄로 고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되면 전국의 모든 언론들이 모든 주목을 한동훈 혼자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간첩 정당으로 붕괴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찌짜명이는 간첩 정당의 수괴가 되고만이 자연스럽게 구속될 것이고 또 한동훈에게 대한 대통령 후보 경쟁자 한 명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동훈 지금 국힘당의 대표로 있으면서 이와 같은 일 꼭 해야 됩니다. 현재 법무부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 청구가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재인을 간첩죄로 고발하여 처벌받게 만든다면 더불어민주당을 통째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평생을 스폰서를 절대로 받은 적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한동훈 대표. 여타 검사들처럼 스폰서 받아서 술 마시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떡까지 먹는 또 야간 레슬링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리고 문재인이나 이재명으로부터도 단 한 푼에 10원 한 장 뇌물 하나 먹지 않았을 한동훈 대표. 이 한동훈만이 문재인과 이재명을 처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만일 이렇처럼 간단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뭔가 커넥션이 있다. 불투명한 그런 모종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고발장을 접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좀 마르네요. 이게 좀 향기입니다. 물이 아니고. 그리고 2017년 12월 3일 한변에서는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서버를 비밀 취급 인가도 없는 좌파 성향의 민간인들에게 열람하게 한 혐의로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도 이 사건을 검찰에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비밀 취급 인가도 없는 좌익, 종북, 친북 성향의 이런 민간인들,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열람을 시키게 한 서훈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잡아 넣어야 되겠지만 그 옆에서 이와 같은 간자들에게 협조를 했던 국정원 출신들 그 가운데는 차장도 하고 대사도 나가고 그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뭐 김씨 뭐 많지요. 네? 이씨 뭐 최씨도 있고 그런데 뭔가 그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에서 사약을 내린다거나 뭔가 좀 이 간첩 잡는 일에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수사를 전혀 안 했어요. 그 수사의 장본인들은 이원석과 한동훈이었죠. 자, 그런데 이것처럼 그 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하는 것과 관련돼서도요. 지금 보면은 얼마든지 이 기사를 찾아보시면요. 상세하게들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한변이라 합니다. 그 당시 회장하셨던 김태훈 변호사께 문의해 보시면 당시 고발장과 증거 자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한동훈 대표 그것을 다시 받아서 고발장을 쓰고 서훈 전 국정원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등을 국정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언론플레이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국정원법 위반은요 비단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자들에 대해서는요 여적죄와 이적죄, 국가 반역죄 등이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후배 검사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할까요? 나도 열심히 수사를 해서 한동훈처럼 장관이 되어보자. 또 이원석이처럼 검찰총장이 되어보자. 이런 야심을 갖고 후배 검사들이 열심히 수사를 하겠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하에 서훈이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자들이 고발이 되고 처벌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씌워졌던 내란죄 혐의도 한동훈이 직접 벗겨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대표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자신의 몸을 초계에 던져서 당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당대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선 제1검으로 만인들의 칭송을 받아왔던 한동훈은 같은 편만 쑥떡쑥떡 썰지 말고 이재명과 문재인을 쑥떡쑥떡 썰어서 처벌을 해두도록 협조를 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과 서훈을 고발하는 것은 몸을 던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고발장만 써서 접수만 하면 수사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알아서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용이한 일이 되겠습니다. 반면 모든 스포츠라이트는 한동훈이가 다 받게 되니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들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니까 좌파 진영의 대통령이었다는 문재인까지 구속을 시킨다면 정말 좌우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 3명을 구속시키는 명실상부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훗날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한동훈 대표가 보수 대통령 2명, 좌파 대통령 1명을 구속시킨 불세출의 공정한 검사였다고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좌우 가릴 것 없이 대통령 3명을 감옥에 보낸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검사로서 최고의 영예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3명을 구속시키면 역사책에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 죄 없던 박근혜 대통령도 죄명을 만들어서 구속시키는 열정을 보였습니다. 바로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무시적 부정청탁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문재인의 간첩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문재인을 고발하는 것은 지극히 정말로 간단한 일입니다. 문재인을 꼭 간첩죄로 고발해 주십시오. 한동훈, 당신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이고 숙제라 하겠습니다. 전 국민들께서는 한동훈에게 문재인을 고발하라고 격려의 댓글, 문자, 이메일, 전화, 화한 등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답글을 써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저희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수많은 애독자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네. 지금 박성수님, 그 다음에 사필귀정님, 인디아나 닥터님, 예, 그 다음 바람의 흐름님, 그리고 김상열님, 데코랑님, 네, 인디아나 닥터 원지호님, 예, 또 황훈이겠죠? 그리고 바람의 흐름님, 애나님, 원지호님, 예, 그 다음에 여종건님, 네, 그다음에 Fight Korea, 누군가요? 근데 또 Fight Korea님은 또 이 프로필 사진은
리자이밍 사진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설마 아니겠죠? 네. 그 다음에 최문수 님도 오셨고요. 네. 김길분 여사님이시겠죠? 또 최영선 님, 네. 안현태 님. 이번 옛날 우리 경호실장 했던 안현태 씨랑 이름이 같네. 네. 호산나 님, 그 다음에 미숙 님, 네. 또, 보르킴? 버락 오바마하고 사촌이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또 간절함님, 네, 감사하고요. 네, 목련꽃, 이성기, 김나연, 또 빈배, 3살 선생님, 또 시카고 불스, 예, 옛날에 뭐죠? 그 전설의 23번 누구였죠? 마이클 조던이죠. 마이클 조던 있을 때 그 시카고 불이 한참 그 전성기를 이뤘었는데, 그 다음에 목련꽃님, 김명옥님, 살모사로까지 말씀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미러클 라인, 네, 그 다음에 사필귀정님, 또 뭐 GGG 리님, 이런 분들 계시고요. 예, 네, 터미리스님, 네, 많은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쿠마가야님, 네, 쿠마가야님, 네, 토미리스님도 오셨고, 늘싱싱님, 예, 아트TV 100만 구독하지 말고 1000만 구독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게 없는데, 우리 아트TV가 1000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수아님, 백조겠네요, 이분은. 네, 그 다음에 엄원선님도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또 SHL님도 계시고, 예. 지금 저보고 자꾸 국정원 다시 가라 그러시는데, 대통령이 저 같은 깡패를 국정원에 보내면 되겠습니까? 제가 국정원에 가면 적어도 우리 한강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핏빛으로 문들어 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대통령이 안 하시겠죠. 네. 김영관님, 김상렬님, 대박이네님. 이게 있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 다녀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일론 머스크 다녀간 건 작년 4월 2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그 가짜 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의 그 페이스북 사진이 어디에도 돌던데요. 그런 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앞에 여기 놓이는 태백 산도라지 잠깐 소개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소개합니다.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누구나 이 산도라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당뇨나 고혈압 또 면역력 강화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참으로 좋습니다. 게다가 이 산도라지 여기 골드에는요 사포닌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침과 천식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한 스푼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는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저희 아시아투데이 TV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한정적으로 베네핏을 드립니다. 바로 3 플러스 3, 3 더하기 3, 총 6개월분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태백 산도라지를 구입하실 분들은요, 우리 전화번호 010-7262-4455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번호 외우기 좋네요. 010-7262-4455 4땡5땡입니다. 이곳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애독자 여러분, 지금 아마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지난 며칠 동안 거의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 이후부터 제 전화기에도 불이 났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조금 잠잠해지고 있는데 앨런 머스크 미국의 다치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지명돼서 지금 미국 그 페더럴 거버먼트에 그 낭비되는 국가 예산, 그다음에 반드시 기묘한 쪽에만 돈을 써야 되는데 함부로 돈 빼먹는 도둑놈이 미국에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정신이 없을 텐데 한국에 언제 와서 도널드 트럼프의 메시지를 갖고 와요. 전부 다
작년 4월 달에 다녀갔던 일론 머스크 사진을 지금 찍어서 그 지금 보면 뭐 특히 그런 거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런 게 돌아서 그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봤더니 작년도에 찍힌 사진을 마치 요 며칠 사이에 전격적으로 비밀리에 일론 머스크가 다녀간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인데요. 제발 그런 거짓말 안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요, 집에서 가정교육 못 받은 막대 먹은 자들이나 하는 짓이지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네? 자, 비근한 예로 거짓말의 대왕이 누구야? 김대중이 아니야. 그다음에 요즘 누구야? 이재명이 아니야. 이런 자들은 지금 일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뭐죠?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간 되기를 이미 거부한 자들, 포기한 자들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이가 진짜 뭐 공장을 가려고 뭐 검정고시 보려고 걔가 그 검정고시 받겠어요? 피치 못할 사연이 있죠. 안동역에 살고 있었던 어떤 여학생과 관련된 여러 명이 함께 했다는 그 일. 이때는 수레바퀴 윤자를 쓰죠. 빙빙 돌리다는 뜻 아니야. 여럿이서 돌려갖고서는 뭔 일이 있어갖고 어디 푸른 옷 입고 이런 데를 갔겠지. 그러니까 절대로 이 입만 열면은 뭐 가난하게 살아서 불행한 소년의 삶을 살아. 이 전부 다 뻥입니다. 본인의 난폭한 성향과 거짓말 잘하는 천성적인 태도로 말미암아서 사기치고 속이고 야바오하는 그런 것만이 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지. 무슨 집이 가난해요. 가난하기는 2층 양옥집에서 잘만 살았더구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혼돈기에는요, 너무나 많은 방송을 보셔도 안 되고요, 너무나 많은 신문을 읽어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저희가 마련한 이 제목에서는요, 이재명이가 지금 또 가당차는 이 지연 작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주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가당차는 이재명이가 이 지연 작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송 기록을 갖다가 접수를 안 하고 이런 그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 법원에서 이틀 간격으로 지금 이 서류를 보내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 할 수 없어. 이런 자들에게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미수령자에게 의도적으로 회피를 하지 못하게 빨리 법적으로 끌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민주당의 악행, 그리고 이재명의 저런 비열하고도 악랄한 지연술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국회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한 투표를 하겠죠. 아마도 탄핵 쪽으로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하야하는 것보다는 탄핵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투쟁을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법정 투쟁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 미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의 이 취임식이 내년도 1월 20일에 거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이후에 선거 부정과 관련된 이 명확한 증거 자료, 영어로 하드 에비던스라 그러죠. 이 하드 에비던스를 발표한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 현재 미국은 불법, 부정, 조작 선거로 당선된 조 바이든 미 민주당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설령 지금 무슨 자료가 확보되고 확실하게 포렌식한 결과 어떠한 부정 사례가 결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즉 내년에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순간 낮 12시부터 국경이 폐쇄가 되고 캐나다의 킹스턴 피트로리엄 파이프가 다시금 열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석유 매장량은 베네수엘라 1등,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 3등이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3등으로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많은 캐나다로부터 이제 그 석유가 미국으로 수입을 해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은 저런 행정명령이 수십 가지가 아마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 이것은 미국의 이번에 법무장관이 임명된 파멜라 조 번디, 1965년생, 올해 59살이에요. 이 본디 법무부 장관의 손에 들어간 순간 이 부정선거를 획책했던 자들은 전부 다 죽었다고 곡소리를 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법무장관과 함께 수사의 전선에 서게 될 FBI 신임 국장 캐시 파텔, 인도계 사람입니다. 대단한 전투력이고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실장의 비서실장, 그리고 국방장관의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던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아마도 전자 크리스토퍼 레이가 저질러놓은 온갖 설사덩어리를 하루 만에 치워내고 부정선거와 갖은 악행과 이 기행을 저질렀던 FBI 내에서의 소위 말해 이스태블리시먼트, 기득권층도 모조리 다 모가지를 쳐낼 겁니다. 거기에 덧붙인 마이클 월치, 미국 NSC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그린벨의 대령으로 전역한 현장의 군인으로서 플로리다 하원을 했는데, 이 마이클 월치 국가안보보좌관이 아마 적극적인 대중국 봉쇄 작전을 할 뿐만 아니라 대북 진멸 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명령도 내리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북한 이 프론트라인 전선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무장관, 그 다음에 안보보좌관, 국방장관, 또 CIA 국장, 그 다음에 DNI,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강수의 초강공의 진영을 짜진 젊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 사람 역시 그린베레를 썼던 바로 20년 경력의 소령 출신의 예비역 장교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블랙베레가 있죠. 우리나라 특전사령부입니다. 이번에 그 특전사령부 모 사령관 출신 아이가 꼴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국민으로부터 지금 특전사가 저것들 PX 방위병보다 못한 놈들 아니야, 이런 욕을 집어먹는데요. 우리 특전사 부사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특전사 장병들은 장교든 부사관이든 사병이든 구분 없이 늘 엄청난 훈련을 하면서 국가 안전 방위를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전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의 눈을 갖지 말아 주시기를 이 기회를 빌어서 간곡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어떻게 지금 지원수를 쓰고 있는지, 어떻게 또 법을 비껴나가려고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과 함께 이를 철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입장을 좀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야당, 저자들의 기본 방침은요, 제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이 가짜 김일성, 야만인, 깡패, 만주의 마적단 출신의 김성주란 놈이 진짜 김일성 장군의 이름을 도용을 해서 김일성 행사를 평생 해왔는데, 그자가 세기와 더불어라고 하는 자신의 그 자서전 같은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더불어라는 이름을 붙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괴뢰 집단의 하수인들 일중대 역할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당명조차도 더불어민주당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애들이 지금 야당으로서 윤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면서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죄입니까? 아니면 미친 정신 나간 술 취한 상태에서 한 것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을 마비시켜버리고 국헌을 문란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악의 무리들,
그 악의 세력들이 과연 누구들입니까? 바로 북의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을 받고 있는 민노총과 그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고 있는 지금 야당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조국이가 없는 혁신당 아니겠습니까? 때마침 어저께는요 대통령이 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난 직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조국에게 실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야 조국, 넌 이 자식아 서울대학교를 욕먹인 가장 뻔뻔하고 더러운 놈인데 이번에 가가지고 그 학문 청소 좀 깨끗이 하고 반성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될 거야. 응? 자,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었죠. 자, 그동안 0.73% 이겼던 몇 퍼센트 이겼던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해서 대통령 자리에 갔어요. 그러면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어떻게 된 자리죠? 그렇죠. 국민들이 뽑아서 만들어준 자리죠. 맞죠? 자, 그러면 국민이 뽑아준 자리를 지금 야당에서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퇴진해야 된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선전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과연 북쪽의 대남 공작기관의 지휘 방침과 그들의 지휘 소신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들의 행위가 과연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있는 국가에서의 공당으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대선 결과에 왜 승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못하는 거죠? 지금 대선이 마무리된 지가 언제예요? 2022년 3월 9일 날 선거하고 그 다음날 끝났어요. 그리고 5월 9일 날 윤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죠. 자, 그럼 그 이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에 대한 퇴진, 탄핵 집회 이런 것들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저 용산 삼각지 앞에서 윤석열 지키기 그 방어 집회라던 김상진 씨는 지금 구속돼서 감방에 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웃기는 나라죠. 정말로 이게 바로 비정상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지켜주려고 주말이든 비 오는 날이든 추운 날이든 아니면 주중에도 좌익 세력들이 용산에 몰려오면 그때마다 맞불 집회를 해주었던 김상진, 우리 흔히들 상진아재라고 부르는데 우리 김상진 동지를 그렇게 구속시키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이 지시해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앞으로 정신을 차리면서 국민들의 한 명 한 명을 상세히 보듬고 끌어안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량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지금 이번 윤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기관의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을 이자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탄핵이 되어버린 공직자들은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소추부터 판결 선고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가 돼버리죠. 이상민이가 그런 경우를 겪어봤어요. 지난번에. 자, 그러면 탄핵이 발의가 되고 소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많은 공직자들이 자진해서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유명한 데가 어디예요? 방통위원장 자리죠. 이동관 씨도 왔다 가고 또 이전에 또 김 누구도 왔다 가고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와 있는데 요즘도 보면 거의 뭐 이진숙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회 그 과방인가 거기 위원장 하는 그 이상한 여자애 하나 있죠. 그 얼굴 완전히 뭡니까? 깡통에 넣어서 찌그러뜨린 것 같이 생기네. 갑자기 이름 생각났네. 최 뭐 있었는데 그 하도 완전히 이게 최민희 맞아. 최민희. 응. 그 진짜 옥상에서 떨어뜨려도 그렇게는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아이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내고 나서 지금 광분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 아니에요. 네? 자, 이렇듯이 탄핵을 남발하면서 국정을 마비시켜 왔어요. 누가? 민주당 애들이. 누가? 진보당 아이들이. 누가? 조국이 혁신당 애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를 하면 그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검사, 또 감사원장, 판사
이런 국가기관에 있는 분들을 겁박하고 위협 공갈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은 범죄를 해도 괜찮고 자신들은 돈을 받아 먹어도 괜찮고 자신들은 비위를 저질러도 괜찮고 오직 국회를 통해서 방탄을 하고 또 자기 자신들을 조사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검사, 감사원, 판사 이런 사람들은 탄핵시켜야 되고 이게 뭐야? 공직기관, 국가 법 질서를 완전하게 파괴시켜버리는 행위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라는 국민들 위한 봉사는 안 하고 정치 선전 선동 공세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지들 또 급여는 뭐 1억 6천인가 얼마나 또 인상시켜 놨더라고요. 이것들이 지금 사람이라고 보세요, 국민 여러분. 당장이라도 전부 다 작두해 놓고 목을 다 잘라야 되는 놈들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는요, 이 범법자, 범죄인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면죄를 주는 그런 셀프, 방탄 입법까지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이것들이 과연 정상이냐고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네? 자, 이것들은 이미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요? 자유민주주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졌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는 파괴하는 대신에 얘네가 말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진보적 민주주의는 뭡니까? 바로 민중민주주의, 또 다른 말로 인민민주주의, 원래 말은 공산주의죠. 그러니까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 자들이 뭐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이 마비가 되고 국가의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가 위기란 말입니까? 예? 이것뿐이겠어요? 얘들은요 지금 야당이랍시고 국가안보나 사회안전 문제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달인가요? 중국에서 중국 간첩 3명이 드론을 띄웠어요. 부산에 정박하고 있던 미국의 항공모함을 촬영했어요. 적발이 됐어. 잡아서 봤더니 노트북, 스마트폰 이런데 최소 2년 이상의 대한민국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어요. 명백한 간첩이죠. 예? 그리고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가 붙잡혔어요. 자, 이자는 입국을 하자마자 공항에서 곧장 국정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곳곳이 뚫려 있어. 간첩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 사무실조차도 중국 간첩들이 들어와서 촬영하는 상황까지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처럼 반간첩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염탐하는 건요,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우리들 정보요원들, 공작관들 사전에는 자비, mercy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는 못 배운 놈들이라 그럴 때는 어떤 은혜, 자비, grace, 혹은 mercy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mercy가 없이 grace가 없는, 자비와 용서가 없는 그야말로 잔인무도하게라도 이런 간첩들은 잡아들여야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꼭 북한하고만 연계된 게 간첩이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기타 국가들과도 연계돼서 대한민국의 국내의 중요한 산업정보, 비밀정보를 뽑아서 외국인들에게 건네줘. 모든 게 간첩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자들도 간첩으로 잡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형법을 수정해야 됩니다. 간첩죄 조항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당 애들이 가로막고 있어도 되지가 않고 있어요. 자, 지금 국정원, 제가 있었던 곳인데 국정원은 무엇보다도 간첩 잡는 기관이에요. 근데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잡을 수 없게끔 대공수사권을 폐지를 했어요. 금년도 1월 1일부로 경찰로 이관됐지만 실상은 원래부터 경찰은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이 있었고 글로 이관했다는 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없애버렸다, 말살시켰다 뜻이에요. 자, 이 얘기는 뭐야? 국가안보를 지켜야 되는 국가안보기관이
국가를 위협하는 간첩들을 잡지 말라고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응? 자, 북한이 핵 개발을 해서 위협을 합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도발을 하고 방사포를 쏘아댑니다. GPS 교란도 하고 오물풍선을 보내옵니다. 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의 편만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국가정보기관과 경찰과 군은 이거를 막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김대중이가 거짓말을 치면서 2000년 6.15 공동선언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만들 의지도 없다라고 국민을 새빨간 거짓말을 속여왔어요. 지금 24년째 그만에 속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나게 되면 우리 머리 위에는 250개 내지 300기가 넘는 핵폭탄을 머리 위에 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을 찬성을 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라면서 주장하는 이 거짓의 세력들, 불법의 세력들, 빨간 세력들 누구?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민들이고 어느 나라 백성들입니까?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없어져야 된 조직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가 검찰, 경찰에 대한 특경비, 특활비를 아예 영원으로 깎았어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니들도 할 말 없어. 어? 자식들아, 니들이 깎일 짓을 해왔잖아.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어? 니들이 금융사기 사건이 나면 제대로 조사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가 벌어지면 그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사를 했냐고 올바로. 마약 수사 제대로 했냐 말이야. 어? 그 자식은 발음도 안 돼. 무슨 근 있지? 윤귀근인가? 그 전라도 출신 그 경찰 계란같이 연루된 북한산 중국산 마약 사건이 뭐예요? 버닝썬 사건 아니에요. 그거 지금 밝혀진 적이 있어요? 없지요. 자, 이렇게 제대로 일 안 하는 검찰, 경찰 니들 그래놓고 예산 깎였다고 헛소리 징징거릴 거야 정말? 어? 그리고 대공수사, 경찰 니들 올바른 대공수사 할 수 있나 지금? 능력이 되냐 말이야? 자, 거기에다가 마약 수사, 딥페이크 이런 범죄에 대한 예산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다 깎아버렸어요. 그러면 국가가, 이 나라가 망하라고 하는 짓 아니에요? 예? 자기 자신들이 행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지금 방탄을 하고 있죠. 그 선을 넘어서 마약 수사, 조폭 수사, 또 민생사범 수사 이런 모든 정당이 해야 될 수사조차도 막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마약 청정국가 대한민국이 지금 마약 창궐 국가로 전락했어요. 예? 마약이 창궐하면 그 다음에 따라가는 게 뭐예요? 바로 섹스예요. 매춘 산업이 창궐하게 돼요.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그 술 취해서 교통사고 일으켰던 어떤 멍청한 계집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계집아이가 술만 먹고 운전했겠냐고. 지금 이태원의 신종 영업 방식이 물뽕을 갖다 이렇게 넣어. 그럼 물뽕 담긴 그걸 갖다가 쭉 마셔요. 마시고 놀다 보면 해롱해롱하죠. 그 다음부터 자발적인 매춘부가 돼요. 그 여자가. 그래서 주인은 손님을 받아서 드려요. 그러다 보면 10명이 손님으로 다녀갔는지 30명이 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면 소위 정신이 들 때쯤 되면 약 기운이 빠지고 술이 깰 때쯤 되면 그때가 되면요. 몸이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래서 교통사고도 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요. 한동훈이가 윤석열만 물어뜯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분들은 제가 하고 있는 공작관 TV 들어가셔서 한동훈이 왜 윤석열을 구속 수사하려고 하는지, 한동훈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문과 그리고 영어로 두 개로 제가 올려놨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사이에 그 모든 내용들은 편집이 돼서 한글 대본, 영어 대본, 그 다음에 한글 동영상, 영어 동영상을 해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그걸 열심히 좀 퍼주세요. 거길 보시면은 한동훈이 실체가 다 나와 있어요. 얼만큼 친주이고 얼만큼 얘가 사악하게 자라왔는지 이 얘기가 적나라하게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전해 주십시오.
애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슈퍼챗을 주시는 것 같던데, 뭐 이유 불문하고 고맙습니다. 굳이 저 혼자 목만 좀 아프면 되니까 뭐 이렇게까지나 또 슈퍼챗은 안 주셔도 될 텐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조폭 세상, 마약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한 구석에서 일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일을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민주당 이놈의 자식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제 자기들의 예산 또 늘렸어요. 문재한 깜빵가자님 감사합니다. 또 슈퍼챗 주시네요. 오늘 이상하게 오전 오후에 막 슈퍼챗이 계속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민주당 애들은요,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는 걸 뒤에서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성장해 나가는 성장 동력을 붙잡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민주당 애들이 예산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삭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원전 생태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해요. 문재인이가 그 USB 안에 넣어서 뭘 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중수로 발전소는 없애버린 대신에 북에다가는 중수로 발전소를 지어주려고 했어. 그럼 그 중수로 발전이 가동이 되면은 거기에 플루토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플루토늄 가지고 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핵무기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더 많이 잘 만들려고 그거를 해주겠다고 난리 쳤던 게 문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을 간첩으로 여적죄로 이적죄로 고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는 꼭 문재인을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도 살아요. 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만한 기초과학, 양자, 반도체, 바이오 이런 미래 산업에 투자된 예산들도 대폭 삭감해버렸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야, 윤석열 너 뭐 과학적 예산 너 30% 절감하고 딴짓했다며. 자, 이런 얘기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볼 때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거기다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도 없애버리고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예산을 삭감해버리고 아이들 돌봄 수당도 손을 대고 삭감해버리고. 이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산업 생태계 조장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 이런 것도 삭감해버리고. 이루 말 못하는 이런 만행을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저는요,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자로서 대통령님께 참 내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작년에 이미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9월 중순까지 이 한국인터넷진흥원, 그다음에 선관위, 국정원 이 세 군데가 합동으로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서버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기관, 특히 법원과 검찰청, 또 비롯한 또 다른 정부기관, 그런 데 대해서 북에 해커 공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유무를 확인 점검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가 유출이 됐고 전산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이런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자기 자신들은 헌법기관이라면서 우리한테는 와서 조사 못해. 완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 사무총장, 사무차장 했던 이 썩을 놈들이 그 공부도 못하는 지 애들을 갖다가 부정으로 채용을 했죠. 뭐 친인척도 채용한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까지 걔네들 중에 해임시켰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있으면 저희 쪽에 알려주십시오. 단 한 명도 목을 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는요, 선거 업무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 가족 범죄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저희 쪽에다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100개면 5개에 해당하는 서버만 검사를 하도록 허용을 했어요.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던 거죠. 나머지는 전체 불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5%의 이 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참담한 상황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자, 국정원의 직원이 해커로서 이제 한번 침투를 해본 거죠. 해킹을 시도한 거예요. 모든 게 다 되더란 거야. 데이터 조작도 다 되고 선거인 명부도 다 볼 수가 있고 승패 조작을 맞바꿔서 승자를 패자로, 패자를 승자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가능했고 방화벽 역시 있으나 마나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자, 비밀번호가 1, 2, 3, 4, 5라 했죠. 이게 무슨 번호인지 아세요?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중국 공산당의 통치 번호라 그럽니다. 이 번호를 눌러서 중국에서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요. 신의 번호야, 중국에서. 그러면 여시구진이란 말이 있어. 여시구진. 시대와 더불어 함께 간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여시제인데, 중국에 보면요, 당을 따르라. 예? 그런 말이, 구호가 있어요. 당을 따르라. 그런 말들이 follow party라고 해갖고 부정선거 현장에서도 똑같이 검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 거짓 뉴스가 판을 치고 또 선거 관련된 각종의 불법 부정 위조 위작은 뭐랑 관계가 있다? 중국 공산당과 관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허술한 시스템 속에서 있는 이런 것들이요, 더불어민주당, 중국 공산당 전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오폴리티컬리, 지정학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는 이 계엄과 또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 갖가지 만행, 난동, 이거는요 모두가 다 중국 공산당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하나의 돌출적으로 한반도에서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아쉬운 점은 전 이거예요. 대통령께서 간첩 문제에 대한 수사를 미리 좀 하지 그러셨어. 응? 한동훈이나 이원석이가 안 하면 검찰 후배들 아니야. 야, 동훈아, 원석아, 이 자식들 말이야. 너 문재인 조사 안 할 거야? 야, 인마 빨리 해와! 이렇게 지시를 했어야지.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가 여적죄의 수괴다, 반국가 세력의 핵심 수괴다라는 걸 입증을 하고 그렇게 구속해서 깜빵에 넣어놓고 있는 상태라면은 지금 도널드 트럼프 신임 제2기 행정부랑 대화하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도 미국의 지금 캐시 파텔 FBI 국장이나 파멜라 본디 법무장관이 이제 출범을 하면서 청령 언어도를 꺼내들고 장비의 삼지창을 꺼내들고 지금 악의 무리들을 지금 소탕하러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야 큰일 났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전제를 미리 열심히 하다가 야, 국민 여러분, 제가요 이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민주당이 너무 방어가 심해요. 너무나 국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양산에 있는 간첩 문재인이도 저 전임자라고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저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계엄령을 떨어뜨렸다라면 100% 국민들이 동의했겠지. 그러니까 지금 최상의 조건 이겁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보는데 윤통이 12월 3일 계엄령 발동하기 직전에 미리 트럼프 쪽하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부정선거를 우리가 4년 전 미국 대선에서도 악영향을 끼쳤고 증발해버린 400조에서 500조 된 대한민국 예산 가운데 수백 조가 미국의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부정선거를 하는데 이용이 됐고 그렇게 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내가 한국의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부정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에게 차마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차일피를 미루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과 동시에 내가 대우각성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11월 5일 저녁부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백기투항을 하면서 미국의 법조와 대한민국의 법조가 한 팀이 돼서 공동으로 부정선거를 발본체관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동시에 같이 때려잡아.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우리한테. 그럼 최악의 카드는 뭐냐? 자, 전임자하고
뭐 확실치는 않지만 내가 선거를 하는데 나에게 음과 양으로 도움을 줘. 그런 선배였고, 그리고 내가 그분 밑에서 일약 뭐 몇 단계를 뛰어올라서 중앙지검장 거쳐서 검찰총장까지 벼락 출세를 해서 대통령까지 작전을 짜서 왔으니까 차마 문재인의 수사를 못하겠어. 이러면 우리는 절멸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우리에게 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문재인이가 반역한 거에 대한 문재인의 여적죄, 간첩죄를 수사하라고 그렇게나 얘기했는데도 지난 2년 반 동안 거짓말하고 안 해왔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움직이시라 이거야. 응? 지금이라도 문재인과 김정숙이를 포승줄로 묶어서 여의도에다 세워. 그러면 국민의 여론이 확 바뀌어진다고. 그럼 미국도 얘들 봐라. 이제 우리랑 지금 같이 일할 자세가 되어 있네. 라고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 하면 끝이지. 끝이라고. 미국에서는 이거예요. 나하고 손잡고 중국 공산들 때려잡을 수 있는 확실한 컬래버레이터, 협조자, 조력자만 있으면 돼. 그게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 지금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돼도 되고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아니라 다 깨부셔버리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져서 그 당에서 나온 새로운 리더가 미국의 트럼프와 같이 합력해서 전 세계의 평화와 자유와 또 이런 시장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그레이트 마켓을 만드는데 협조만 되면 돼. 굳이 윤석열이야만 된다라는 것도 없다고 미국에서. 그러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미국의 신임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맞추고 대한민국의 국군이 융성하고 우리가 만주 땅을 차지하는 그야말로 통합, 정합, 통일 대통령 될 마음이 1점이라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당장에 움직이셔야 돼. 어떻게? 행동을 해야지. 어떤 행동? 문재인과 김정숙을 잡아들이는 이런 행동을 국민들 앞에 보이셔야 돼. 자, 지금요. 오늘부로 이 지금 스카이데일리 오늘 제가 한 부 사왔어요. 여기 보시면 선관위 서버 프로그램 모두 다산타워 건물 내부에서 관장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지금 이 특집편에 실려 있습니다. 제목만 대충 보면요. 다산그룹 한국전자투표회사 또 다산인베스트와 주식회사 새만금 관광개발 이스타 항공게이트랑 연관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 다산네트웍스 1호 사업 매각과 민주당의 김남국 코인 문제 등 네 번째로 다산그룹의 핸디소프트 그리고 이상필 다섯 번째 다산그룹의 핸디소프트 이상산 그 다음에 SKCNC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의 남북통신망 사업 여기 또 이상처리가 해당이 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결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에 넘어가면요 유무선 통신장비 LG U+, 그 다음에 화웨이의 스파이칩 백도어와 펌웨어 그리고 한틀 시스템 전자투표 분류기 그 다음에 노무현과 한툴 시스템즈 이런 거 그리고 사람들 몇몇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홍보실 사람들 양정철의 행보 빅데이터 1 최정묵의 마이크로 지도 특허 빅데이터 2 고한석의 선거전략 판세표 다섯 번째 빈표를 이용한 프로그램 알고리즘 시민의 눈 시민단체 또 한동훈의 친중정책 한동훈의 인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열과 양정철 관계 그리고 국정원 보고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스카이데일리 특집편을 통해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정말 샅샅이 뒤지는 지금 보도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딴 거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도 하지 마세요. 자, 지금 민주당이 자기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 못하게 막고 있죠. 그래서 서울지검장, 검사들, 또 감사원장 이런 사람들 탄핵한다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이자들의 이 내란 파괴, 국가 파괴 음모를 깨부셔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이나 판사 이런 사법부와
저쪽에 검찰 쪽에도 야 자식아 니들도 각성 좀 해라 이놈들아. 센 놈들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놈들 앞에서는 무한히 강해지고 이렇게 비겁하고 더럽게 인생 살아서 되겠냐. 아무리 니네 선배들 중에 부정을 하고 불법을 저지러 장관 되고 총장 되고 대통령 되고 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너희들까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지금 보세요. 대통령 구속소추사 하겠다고 제일 난리친 놈들이 검찰 아니에요. 왜 그래? 왜? 대통령 구속시켜서 장관 되는 한동일 봤거든. 대통령 구속시키는데 활약을 하니까 이원석이 같은 저런 더러운 놈도 검찰총장 되거든. 윤석열도 대통령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검사 후배 애들이 대통령 장관 총장을 갖다가 본받아갖고 지금 선배들한테 칼 대겠다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 뭐라 그러죠? 인과응보, 자업자득, 독수독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상계엄령이 발동된 거는요. 어찌됐든 보면 이건 불가항력의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보여지는 이와 같은 일은 자세히 보시면 윤석열과 이재명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재명의 뒤에는요. 중국 공산당의 마수가 들여져 있고 중국 공산당이 보내주는 공작금이 있고 또 그 공작금은 문재인을 통해서도 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범국제공산주의 코민테른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국제공산주의를 중국 공산당 CCP, Chinese Communist Party죠. 그 다음에 조선인민당, 북에 있는 공산괴뢰 집단을 동시에 일타쌍피로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언제? 바로 지금이죠. 바로 지금. 미국의 신임 도널드 트럼프 제2기 행정부와 대한민국이 같이 손을 잡고 이 악의 세력들을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때 어디냐? 바로 국가정보원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정보원이 왜 머뭇머뭇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가정보원의 수장과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CIA 국장은 존 레클리프라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을 했던 존 레클리프예요. 1965년생이고 제법 이런 정보계통의 인텔리전스 커뮤니티에서 소양과 경험을 많이 쌓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미국을 날아가서 신임 CIA 국장 존 레클리프를 만나야 돼. 그 다음에 DNI로 돼 있는 팔척 고구의 여성 털시 게바드, 하와이 출신의 민주당 출신 여인이에요. 아마 여성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 여인이 아마 다음번에 여성으로서의 최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를 할 수 있는데 그 털시 게바드 DNI 국가정보장을 만나셔야 됩니다. 동시에 지금 국무장관으로 내정되는 마르코 루비오 전 플로리다 상원 의원이죠. 그 다음에 국가안보보좌가 된 마이클 월치 전 플로리다 하원 의원이고 그린베리 출신이야. 현장을 적을 총으로 사살하고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FA장으로 간 누구야? 캐시 파터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법무장관 간 파멜라 본디. 이런 분들을 국정원장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날아가서 우리나라와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이 부정선거를 어떻게 공개를 해서 공유를 할 건지 이 얘기를 빨리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인 사람들은 I'm the top of the gentleman 하면서 신사의 도리를 다하는 거로 끝날 거야. 근데 지금 우리 현재 국정원장은 자신의 꿈인 외교부 장관 안 시켜줬다고 볼면소리 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 최선을 다해서 미국의 신임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요원들과 빨리 인적 교류를 하고 우리가 당신들과 협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준비해온 거는 지금 국정원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딱 자료를 들고 가서 우리가 조사한 게 이런 게 있으니까 빨리 미국의 법무부, FBI 새로 형성되자마자
1월 20일부터 요이 땅 해서 한미 간에 부정선거를 밟은 생활하자. 이거를 지금 대통령이 못 움직이니까 빨리 국정원이 가서 움직여줘야 돼. 예? 빨리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정원에서는요, 작년에도 보면은 우리 김기현 원장님이 그 몰몬 교도인데다가 군대도 안 갔다 오시고, 등치도 조망만 해갖고, 그게 간이 콩딱지만 해갖고 쫄보라서인지 몰라도,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은 각하 지금 이 나라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거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면 돌파 첫 번째로 부정선거를 발본책원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입증을 해내고 21대 국회가 부정이었다. 22대 현재 국회도 역시 부정불법이다. 해서 국회를 부정선거에 근거한 결과물로서 해산시키십시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고 미국과 굳건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빨리 해야 돼. 오산에서 비행기표를 타고 빨리 가세요. 4시간이나 5시간이면 워싱턴 캠프 데이비드 활주로에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머뭇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칼 비행기 이런 거 타지 말고 성남에서 비행기 한 대 대절해서 빨리 가요. 빨리 가서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전국 안정은 저 좌익무리들, 저 늑대무리들, 저 승냥이 떼들을 일순간에 제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그 범죄자들 잡아들이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 하면은 경기 그냥 끝납니다. 경기 끝나요. 그런데 그걸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현 국정원장께서는 외교부 장관 시킬 때까지 가서 징징거리고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들 앞에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비춰졌는지 몰라도 그 진위를 좀 인정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국정원이야말로 이럴 때 빨리 전격적으로 주동적으로 움직여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으면 내려오면 돼요. 그럼 뭐하러 그 머리 아프게 국정원장 자리 왜 하고 있어요? 목숨을 바쳐서 국가를 구제하고 그리고 국민을 생명을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국정원장 매월 받는 월급 많겠죠. 또 뭐 경호원도 따라 붙고 승용차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타고 다니면서 어디 뭐 모임제에 나가면 폼이 나고 뭐 할지 몰라도 그것보다는 필부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끝으로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딴 게 아니라 지금 김어준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김어준이가 그 녀석이 지금 어디서 또 거짓말을 또 막 짓거리고 있어요 보니까. 무슨 계엄군이 발동하던 12월 3일 날 한동훈이를 사살하고 한동훈이 사살을 북한군이 소행이다라고 거짓으로 만들어서 지금 국지전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이런 전쟁 유발설을 퍼뜨리는 이런 지금 헛소리, 개소리, 망언을 갖다 지금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미군도 또 몇 명 쏴 죽이고 해서 북한을 갖다 폭격하는 전쟁하려는 빌미를 삼고자 했다. 자, 이런 그 말 같지도 않은 이런 개소리, 망언을 갖다가 지금 그 국회에서 이런 애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 언론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예? 뭐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예?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국회 과방위원회에서 지금 김어준이가 나와갖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나라가 국회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됩니다. 예? 이런 거짓말하고 허언하고 북한 지령을 받아다가 그대로 움직이는 이런 아이들의 행동을 언제까지 좌시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여러분들은요 지금 좌고면할 시간 없어요. 자네들 지금 그 차장이라고 하는 그 저 홍장훈이가 얼만큼 더러운 비행을 저지르는지 다 아실 텐데, 그런 녀석들 똥 닦는 거는 그냥 감찰실이나 감사관실에다 좀 맡겨놓고
우리 공작부서에 있는 요원들은 빨리들 좀 움직였으면 좋겠어. 미국에 가서 판비치에 가서 말하라고도 가고 워싱턴에 뉴욕에 트럼프 타워도 가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주요한 핵심 인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너희 자식들 연수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골프만 치고 온 놈들은 또 영어가 안 될 거 아니야. 그건 할 수 없어. 영어 잘하는 통역관이라도 한두 명 데리고 가서 빨리 국가를 구하는 일을 하라고.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은요, 그 녹을 먹은 값을 합니다. 못하면 사료 먹어 해치는 기생충들밖에 안 됩니다. 자, 오늘도 사실 준비한 얘기가 좀 더 있는데 얘기를 다 못해서 아쉽네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가 질서를 안정화시키고 국법 질서를 회복함과 동시에 이 거짓 선동 선전 세력들을 격퇴시켜야만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다들 마음을 모으시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군이 융성할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와 같은 현명한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